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계엄 다음 날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회동의 실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는 이 내란 특검의 사건 이첩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특검팀은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서 삼부토건 본사 등 옛 사무실까지 13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란 특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였죠.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그리고 호위무사로 불렸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했습니다. 내일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이 또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인물들을 불렀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봐야 될까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이 이제 또 내일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직권 남용 문제라든가 혹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 등을 조금 더 다지기 위한 순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라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김주현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계엄과 관련된 그런 법률 자문들을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계엄 이후에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을 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해당 회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당시에 참석을 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점도 포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빠르게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이미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비아폰 서버 기록 등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혐의까지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소환은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것이 이미 예측된 사항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앞서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안가 모임에는 지금 김주현 전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상민 전 행안장관도 있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2월에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당시에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된 정황이 있었다. 다만 이제 이게 영장 이제 범위를 벗어나서 이 현금을 이제 압수하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게 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특검에서도 소환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좀 보십니까? 네, 특검에서도 당연히 이 점을 조금 염두에 두고 소환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시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이 상당한 양 발견되었다라는 진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민 전 장관은 일단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인데 일단 특검은 당시에 압수수색에 참여를 했던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복수의 그런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사실관계와 별개로 국무회의나 혹은 비상계엄 전체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었고 또 소환 역시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현금 다발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쟁점이 또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되긴 하겠지만 네. 시점을 봤을 때 혹여라도 이런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예컨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것이었다라는 점이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비상계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또 내란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상당히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에서는 향후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을 소환을 하면서 이 현금이 왜 보유하게 된 것인지 실제로 그 현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점을 갖고 또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당장 이번 주만 하더라도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부터 어제 이제 김주현 전 민정수석까지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하면서 이 사후 계엄 선포문에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저희가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사실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뭐 회의 과정이라든가 혹은 국회 해제 의결 이후의 국무회의 내용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의혹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온 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문제, 그러니까 이미 계엄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과거의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했다라는 그런 의혹, 그리고 여기에 한덕수 총리 등이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관계는 이 비상계엄 당시에 불법성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최소한 용인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후에 관련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뭐 불법 계엄 선포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 선포문을 작성을 하고 여기에 서명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내란 특검이 이제 내일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나와라라고 이제 이야기한 상황에서 어제는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 부분이 조금 공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내란 특검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이첩을 이제 받은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에서는 인계를 요청했는데 왜 이첩을 했느냐, 이것은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첩이랑 인계가 뭐 어떻게 다른 것이고 지금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인계라는 것은 예. 특검이 수사할 사건 전체를 그대로 넘겨받는 규정이다. 그리고 이첩이라는 것은 이미 뭐 기소가 되어서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넘겨받는 그런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사건 전체를 그냥 다 받을 것을 인계를 요청을 했는데 특수본이 이첩까지 하는 것은 뭐 절차상 위법이다라는 논리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실무적으로는 두 용어 모두 사건을 특검에다가 넘긴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네. 또 인계 요청에 이첩이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저도 이 부분 기사를 보면서 정리가 좀 되기가 힘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이첩이냐 인계냐 이것은 일반 상식선에서는 그리 차이를 두고 또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선뜻 이런 주장 자체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듣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갈 그런 내용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럼 법리적으로 뭐 이해 여부를 떠나서 그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 그 배경을 사실은 저희가 좀 알면 좋겠거든요.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든 조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당부를 떠나서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까지 어떤 수사 절차라든가 재판 절차에 있어서 변호사들도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문제 제기를 해왔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부분까지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결과적으로 선고에 이를 때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쭉 망라를 하고 따라서 이 뭐 수사라든가 혹은 재판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위법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무죄를 주장을 한다거나 혹은 형식적으로 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예. 이런 재판 절차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짚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어쨌든 신경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짚고 있는데 어제 신경전이 벌어졌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도 어제 법정에서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양측에서 주장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은 이제 1차로 이미 증인을 새롭게 이제 38명을 신청을 했었고 어제는 추가적으로 72명을 추가 신청을 해서 총 110명을 추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러한 방대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사건을 그만큼 명확하게
밝히겠다,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당연히 깔려 있긴 합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인 신청이 됐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윤 전 대통령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사실 많은 숫자의 그런 증인들이 신청되고 또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차, 2차 빠르게 총 110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은 결국에는 상당한 그런 강경적인 태도를 미리 보여준 건 아닌가,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 최대한 혐의 입증을 완벽하게 할 것임을 초반부터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규모를 봤을 때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증인 신청 자체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증인들이 지금 한꺼번에 신청이 됐다라는 점을 좀 불만스럽게 의견 표시를 하기도 했었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증인 신청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함을 강조를 하면서 또 추가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는 이런 점들까지도 미리 조금 노렸지 않을까, 그래서 초반부터 좀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사건부터 조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 참 많이 이제 궁금해하셨는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1호로 선택을 한 걸까요? 일단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당연히 이제 주요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일단 근데 외면적으로 이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수사는 결국 1호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6개의 수사 대상 중에서 조금 중요도라든가 혹은 수사의 진척도를 상당히 따져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삼부토건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같은 경우에도 이 중요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비해서 이제 기존의 그런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들어서 수사는 이미 시작이 되긴 했었지만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강제 수사는 또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인데, 어떤 사건에서든 마찬가지긴 하지만 주가 조작 사건 역시도 이 관련자들에 대한 그런 전자기록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실체를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고 또 진척도를 고려했을 때, 또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서둘러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짚어주신 것처럼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삼부토건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지금 둘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 삼부토건 주가 의혹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할 것처럼 홍보를 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경영진 등이 주식을 매도해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 김건희 여사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가 되어 온 것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계좌를 관리했다라고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단체 대화방에서 3분의 1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시점은 아직까지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런 우리나라의 재건 사업 이야기가 나오기 전인,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내방을 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점을 미리 알고서 뭔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이상한 점이 확인이 됐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또 계좌를 관리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 이 시점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 점에 대해서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사건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1호로 이제 아마 규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 같은데, 또 마침 이 삼부토건이 최근에 본사 위치를 바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최근이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은 아닐까라는 이제 뭐랄까요, 일각의 의혹은 있는데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 당연히 특검 측에서는 그 점 역시도 염두를 해두고 조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삼부토건이 지난달 27일에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뭐 컴퓨터 기록 등과 같은 것들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결국 특검에서는 만약이라도 관련해서 컴퓨터 자료 등 기록 등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 그 점은 사실 실체로 확인하는데 난점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점 이사를 했던 시점이 결국에는 이 증거인멸을 보여주는 그런 정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황은 또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제 삼부 토건 측의 그런 혐의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이런 본사를 이전한 이런 상황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수사를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일각에서는 좀 수사 후반부쯤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를 개시한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점 언제로 예상해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소환 시점이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는 또 소환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 뭐 팀을 나눠서 각각의 그 수사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소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먼저 이제 소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 그 팀이 김건희 여사를 먼저 소환을 하고 또 이후에 뭐 진행되는 나머지 사건들 그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점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소환 일정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 소환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정당한 소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당연히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문구는 이제 정당한 소환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이제 소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타당한지 적법한지를 따지겠다라는 의미로 비춰지고 그 말은 결국 소환 일정이 소화되는 것도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잡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점이 아닐까. 그렇다면 특검에서도 이제 소환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뭐 상당한 사건들, 상당한 대상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한꺼번에 연속해서 소환을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으로 고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은 뭐 앞서 먼저 조사가 진행되는 사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건들의 상당 부분 완료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소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조금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